이제 화면을 좀 분할을 해 놓은 상태에서 벽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벽하고 바닥을 한번 그려볼 건데, 건축물을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벽과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3D 뷰하고 3D 모델링 프로그램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기존에 이제 CAD 또는 스케치업 이런 3D 프로그램들을 보면 바닥에 평면으로서 이제 2D 형상을 그리게 되죠. 그럼 이 2D 형상에다가 돌출이라고 하는 높이 값을 줘서 3D를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높이를 주죠. 높이를 줘서 3D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닥면에 2D로 되어 있는 닫혀져 있는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2D를 가지고 높이 값을 줘서 벽을 만들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D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3D 명령어를 써서 형상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후에 가면은 재질이라고 하는 정보를 또 여기다가 뭐 그림, 뭐 색상, 패턴 이런 걸 넣어서 형상에다 입힌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썼던 게 기존의 2D 방식이라고 보면, 이 빔 설계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D 형상을 그린 다음에 3D로 형태나 형상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높이 값이 들어가서 두께까지 있는 이 정보를 정보로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생겨 있는 벽을 만든다 그러면 정보 단위로 좀 정보로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빔에서는 얘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러면, 먼저 이 벽은 높이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벽의 높이는 얼마다 라는 정보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높이라는 정보값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벽의 두께값도 있네요. 그럼 벽의 두께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께라고 하는 정보도 실제로는 이 3D에는 필요해요. 그리고 두께와 높이 말고 재료, 이게 이제 뭐 3D를 만들고 나중에 렌더링도 하고 수량 산출도 하고 뭐 구조 계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라는 재료 정보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 재료 정보는 이제 이따가 잠깐 볼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도면을 그릴 때 표현되는 정보도 있을 거고요. 렌더링을 한다면 필요한 재료의 정보가 있을 거고, 이거로 에너지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도 있을 거고, 이거로 구조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정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전체를 재료가 가지는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정보는 저희가 모든 모델링에 모든 벽에 동일하게 다 넣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면을 그리고 이 3D를 만들고 도면으로서 보여지는 정보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도면에 필요한 정보까지만 넣으시면 되고, 렌더링까지는 해봐야겠다 그럼 렌더링 정보까지만 넣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통칭해서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벽체를 보면은 높이, 두께,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재료를 가진 벽이 두께가 200인데 높이는 뭐 2400짜리 벽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정보로 벽을 표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으셔야 되는 게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빗을 써서 벽을 만든다 그러면 높이 값은 데이터 값이죠. 입력할 수가 있어요. 직접 타이핑을 하면 되겠죠.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두께 값도 입력하면 돼요. 재료의 특성 값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벽 3D를 만들 때 경로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3D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제가 벽을 만들고 싶은데 구조 용도의 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구조 목적의 벽을 만들겠다라고 누르고 이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요 위쪽에 보면은 경로, 직접 점을 찍어서 선을 그리죠.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이렇게 찍어주면은 요 방향을 따라가면서 높이, 요쪽이 높이죠. 여기서 높이가 얼마인, 높이가 8m인 벽이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재료가 가지는 두께, 이 벽이 가지는 두께는 유형 편집, 그리고 이 재료가 가지는 여기 벽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 두께와 재료 특성은 유형 편집에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경로는 이따가 그리면 되고, 높이도 이따가 지정하면 되고, 우선은 두께하고 이 재료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두께하고 재료의 특성 정보를 넣은 다음에 높이를 지정하고 경로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여러 종류의 벽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일반 100mm 또는 200mm를 선택해서 다른 정보로 넣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편집을 누르고 기존에 있던 벽이니까 복제를 눌러서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이제 150짜리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이름을 지정하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 보면은 이 벽의 구조를 편집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으로 들어가면 두께와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두께는 150 하기로 했으니까 150을 하겠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재료는 만드셔야죠. 그래서 재료는 여기를 누르면 기본 벽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점점점 되어 있는 곳을 누르시면 재료의 특성을 넣을 수 있는, 특성을 넣어서 재료를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새 재료 작성이라고 누르고 이름값을 바꿔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재료의 이름이 철근 콘크리트인 재료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이 그래픽 부분은 도면으로서 보여지는 정보들을 넣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패턴, 잘렸을 때의 패턴, 그러니까 해치, 그러니까 인면 해치와 단면 해치를 여기서 미리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3D로 자동으로 3D가 만들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표면의 해치, 이 절단, 잘렸을 때 해치를 넣어두게 되면 벽의 표면을 보면 표면 해치가 보이고, 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렸을 때 해치가 나와요. 그래서 철분 콘크리트니까 표면의 해치는 이런 거 콘크리트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절단 해치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면 콘크리트 해치로 쓸만한 게 없긴 한데, 콘크리트 -1 있으니까 요거를 넣어주면 이게 콘크리트가 잘렸을 때 단면 해치죠. 그래서 이 정보를 넣어주면 이제 얘는 이름이 철근 콘크리트이면서 도면 보기 모드에서 이 모양과 이 모양, 인면의 얘를 보여주고 잘렸을 때는 이 해치를 보여주는 3D가 완성된 겁니다. 정보만 넣고 있지만 실제로는 3D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링도 할 거다라고 하면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렌더링 정보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료 렌더링을 만드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레빗에서 렌더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렌더링을 하는 부분은 또 살펴보면은 프로그램마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렌더링 정보는 지금 설명드리면서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애를 골라서 넣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 이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이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서 요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렌더링 정보가 들어가 있고,
도면으로서의 표현도 되는 3D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특성을 넣을 수도 있고 열적 특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얘네는 이제 내가 그 모델에 이런 정보까지 넣어서 그것과 연관된 작업을 하려고 할 때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생략하고 우선은 2개의 정보 정도만 넣어서 적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거는 철근 콘크리트 도면 표현이 되는 재료이면서 렌더링 표현까지 되는 재료를 가진 두께 150짜리 벽을 만든 거예요. 확인. 눈에는 지금은 안 보이죠. 여기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료하고 두께 값이 들어있는 이 벽을 높이가 위쪽 방향으로, 높이 방향으로 2층 EF라고 하는 레벨, 그러니까 여기가 1F고 여기가 1F입니다. 여기가 1층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높이를 가지는, 딱 요면까지 높이를 가지게끔 된 벽을 만들겠다라고 높이까지 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재료, 두께, 높이까지 지정이 됐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하나가 경로죠. 그래서 저 설정까지가 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평면도에서 가볍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3D의 벽이 그려지고 여기 인면까지 그려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면으로 보이는 인면도에서는 콘크리트 엣지가 보여지고 평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의 단면 엣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3D에서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꾸면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 벽이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형상 형태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렌더링까지는 이제 기존에도 많이 됐으니까 벽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의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 최적, 길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이 있죠. 철근 콘크리트 150. 이걸 만들 때 재료 특성 안에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의 이름도 넣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을 바꿀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인면도에서 이 벽들의 높이를 제가 EF라고 하는 곳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2층이라고 하는 레벨의 높이를 2500으로 정보를 바꿔주면 벽체나 3D의 정보도 같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기존의 3D 모델링과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타 이제 여기에 있는 벽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끄집어내면 그게 정보가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면 그게 이제 수량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의 이름별로 면적과 최적, 뭐 이 정도를 볼게요. 재료의 이름, 면적, 최적, 그리고 몇 층에 있는 앤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베이스 구속 조건, 아래가 벽에, 이 벽들의 아래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단 구속 조건도 한번 넣어볼게요. 몇 층에서 몇 층까지 가는 벽인가,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서 좀 안에 있는 내용을 뽑아줘 라고 하면 이렇게 수량 산출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면적이나 최적이 얼마인 거죠. 최적이 얼마인지를 알면 이만큼의 콘크리트를 주문하면 되죠. 그래서 이 작업을 보통 기존에는 도면을 다 그리고 도면에서 정보를 저희가 파악해서 수량 산출을 하고, 그리고 뭐 주문을 하고 이런 식이었다고 치면은, 이 빔 설계에서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정보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최적도 보시면은 바뀌겠죠. 정보를 바뀌면 모델이 바뀌고,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바뀌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들도 업데이트가 되죠. 이제 기타 이런 부분들 외에도 연결되어 있는 3D를 기반으로 한 설계이다 보니까
3D를 기반으로 한 설계이다 보니까 정보를 다른 창들도 마찬가지고 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문 같은 애들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자 이쪽 부분에 넣어 볼게요. 평면도에서 설치하게 되면 인면도가 동시에 완성이 되죠. 그리고 평면에서 정보를 변경하면 3D와 인면도 같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인면도에서 모양을 봤더니 이 문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이었으면 좋겠다. 평면도에서 몰랐는데 인면에서 보니까 왼쪽이었으면 좋겠다라 그러면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벽에서 1500 정도 떨어진 곳 이렇게 넣으면 평면도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죠. 어디에서 바꾸든지 간에 동시에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델, 그러니까 뭐 값에 의해서 자신들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을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자신들의 위치나 형태의 크기 등을 기억하는 식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벽체에는 창이 설치되면 개구부가 이렇게 뚫려라 이런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지금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동시에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CAD로 평면을 그리고 인면을 그리다가 형태가 안 예쁘면 또는 모양이나 디자인적으로 좀 균형이 안 맞으면 조금 변경을 하고 그 인면이 바뀌면 다시 평면도를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3D를 만들고 3D를 만들었더니 모양이 좀 안 맞다 별로다 라고 하면 다시 설계를 또 바꾸고 인면을 바꾸고 평면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빔 설계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원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정보만 바꾸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창문도 집어 넣었습니다만 크기가 좀 별로다 라고 하면 복제하셔서 데이터만 바꾸면 됩니다. 높이는 두고 폭을 150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1500으로 바꾸면 1500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뭐 복사를 해서 쓴다 이런 건 다 동일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면의 모양을 보고 좀 별로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지우셔도 상관없죠. 그러면 어쨌든 동시에 인면 3D 뭐 2D 평면 이게 동시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편하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설계를 하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평면, 인면을 보고 3D를 보면서 설계할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히 3D는 설계가 끝나야 어느 정도 끝이 나야 작성이 가능했죠. 왜냐면 그 전에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또 바뀌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도면이 바뀌면 3D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투시도를 보면서 인면도를 보면서 3D를 보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설계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게 편하진 않을 겁니다. 도면 그리는 건 이제 얼만큼 그릴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그릴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질 거고요. 도면 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편해요. 어느 정도는 편한데 좀 상세하게 좀 더 많은 여러 종류의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빔 레빗이 좀 캐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뛰어나고요. 단순하게 계획 평면 정도만 그린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게 빠르다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평면을 그리면 인면 3D까지 되죠. 근데 평면도만 필요했다 그러면 CAD가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분명히 이 빔 설계 BIM 레빗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설계라는 행위를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게 CAD처럼 또는 스케치업이나 맥스처럼 뭐 모델링 명령어를 알고 모델링 명령어를 사용하는 순서나 방법을 외우고 어느 특성값을 바꾸면 얘가 뭐 어떤 형상이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거를 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실제 이 정보들을 어느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가 문제고요. 나머지는 좀 수월합니다.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건축물에 있는 대부분의 요소, 벽체, 바닥, 제가 지금 바닥을 만들었죠. 창문이나 문 이런 거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쓰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거는 훨씬 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값만 바꾸면 형태 크기가 바꾸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그렇고요. 이제 기타 이제 뭐 계단 같은 경우,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얘도 그리는 방법은 선으로 그려요.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정보들은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칠판에 가서 칠판 값을 좀 바꿔주고, 디딤판의 두께나 계단 코의 길이나 칠판의 경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값을 어디서 바꿔야 된다, 어느 위치에 가면 뭐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기타 나머지는 쉽습니다. 1층에서 2층 가는 계단을 22개로 250 깊이로 260 깊이로 그리겠다 라고 하고 그냥 선을 그리시면은 바로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3D에 보면은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좀 쉽고요. 물론 뭐 좀 세부적으로 원하는 형태나 모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시려면 많이 만져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3D 계단은 저희가 자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상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형태만 그렇게 생겨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정보로 다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단에 대한 정보를 또 뽑아내서 다른 데로 넘겨서 또 쓰실 수도 있겠죠. 자,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서 단면도를 만든다, 이런 것도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잘 익혀서 좋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써보고 중간중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다뤄야 되긴 하는데 천천히 반복해서 익히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하신 만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